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 21번서부터 표준원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예요. 자, 문제 표준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자, 그럼 끝에서 지금 물어본 게 SQ를 물은 거예요. 지금 표준 시간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표준액이 아니라 표준 원가 혹은 액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간 물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SP를 채우고 총액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나오는 SQ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변동제조간접비의 표준 배부율이 시간당 100원이래요. 자, 그럼 이 자리 들어가시는 게 100일 거고 뒤에도 100이겠네요.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소비 차이가 10,000원이래요. 자,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면 160,000원이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채워서 뒤로 넘기게 되면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160,000원 실제 발생액이. 자, 그럼 소비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10,000원이라네요. 자, 그럼 불리한 차이가 10,000원만큼 실제가 더 큽니다. 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이 자리에 가시는 거는 15,000원이겠죠.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러고 능률 차이는 5,000원이 유리한 차이래요. 자, 그럼 능률 차이는 표준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표준 쪽으로 5,000원이 더 큽니다. 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자리 들어가시는 거는 155,500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SQ를 모르니까 물음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나오시는 게 150,000원입니다. 가 되시겠죠. 그럼 산식 정리하시면 물음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155,500원이란 얘기니까 물음표를 반대로 이항해서 다시 100을 반대로 이항해서 나눠주시게 되면은 물음표 값을 나누실 수 있겠죠.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 답항이 가시는 거 2번. 다음 아래로 계속 갈게요. 자, 22번 갑니다. 자, 22번 3일은 아이고 넘어가네요. 안 보이네요. 자, 3일은 변동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에 따라 배부하며 기준 조업 또는 30,000시간, 다음에 한 제품을 단위당 생산하는데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3시간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계산할 때 쓰시는 게 기준 조업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그냥 문제 보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만단위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상적으로 계산을 채워야 가장 정확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 한번 채워볼게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8,000시간이래요. 자,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8,000시간, 그러면 AQ가 28,000이란 얘기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제품의 실제 생산량을 물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SQ는 SQ 되셨죠? SQ로 제가 뭐라 불렀었냐면은 실제 산출량 혹은 생산량에 곱하기 표준으로 한 거예요 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계산하라고 지금 준 거예요. 되셨죠? 그럼 뒤에 있는 산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빼보면은 뒤에 있는 산식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SQ 곱하기 SP잖아요. 그러면 실제 생산량 곱하기 표준 시간이 SQ인 거고, 변동제조간접비는 지금 노무시간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표준 배부율을 곱하시게 되면은 들어가시는 게 SQ 곱하기 SP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또 식이 또 쪼개질 수 있다. 선생님, 그럼 가운데 있는 AQ는 뭐예요? 실제 생산량 곱하기 실제 시간. 되셨죠? 단위당 시간.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또 계속 채워보면은 실제 발생액이 얼마냐 그랬냐면은 들어가시는 게 37,800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는 끝에 일단 SP를 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SP를 계산을 하고, 되셨죠? SP를 계산을 하고 나가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계속 가보게 되면은
뒤에 소비 차이가 지금 얼마냐면요. 4,200원이 유리래요. 자, 그럼 이 자리가 4,200이 유리.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얼마일 거냐면은 37,800원 다시 37,800원 플러스 4,200이 되겠죠? 그럼 가운데 자리 들어가시는 거는 42,000원이 되셔서 SP가 물음표로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28,000시간 곱하기 물음표를 했을 때 42,000원입니다 가 될 거니까 지금 28,0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시게 되면요. 표준 배부율이 계산이 되실 거예요. 시간당 배부율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SP가 얼마냐면 1.5예요. 그래서 여기가 1.5가 될 거고요. 그 1.5를 뒤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SP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SP는 1.5일 거고, 조금 뒤에다 쓸게요. 1.5일 거고, 됐죠? 그러고 능률 차이가 3,000원 유리한 차이라 그랬으니까, 자, 똑같이 뒤로 3,000원 유리한 차이가 될 거고, 그럼 뒤에 결과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45,000원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랬을 때 표준 단위당 시간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3시간이라 그랬거든요. 3시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실제 생산량을 모르는데 곱하기 표준 단위당 시간이 3시간이고 거기에 시간당 표준 배부율이 1.5라서 되셨어요?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이 45,000원입니다 가 됐겠죠? 그러면 산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다시 실제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표준 단위당 시간이 3시간이라서 거기에 곱하기 표준 배부율이 1.5를 했더니 나온 게 얼마? 45,000원입니다 가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항해 주시고 반대편으로 이항하면은 45,000원 나누기 1.5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래서 45,000원 나누기 1.5 나누기 3을 하시면은요 나오시는 물음표는 만 단위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아래로 갈게요. 자, 다음 23번. 자, 3일은 직접 노무비와 변동제조간접비의 표준 원가 산정에 동일한 조업도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노무비나 변동비나 같대요, 조업도가. 그럼 노무비는 우리 보통 이제 시간 가지고 계산하시죠, 노동시간.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발생한 총 직접 노무비는 얼마일까요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위에 거 아래 게 이어지는 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변동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이 175,000원이래요. 자, 그럼 여기가 175,000원일 거고, 자, 그러고 소비 차이가 25,000원 유리네요. 자, 그러면은 25,000원 유리. 자, 그러고 변동제조간접비의 표준 배부율이 80원이래요. 80원. 자, 그럼 이 자리가 80원. 자, 그러고 실제 입률이 30원이래요. 이 자리가 실제 입률이 30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계산하라 그런 건 지금 실제 시간 AQ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노무비와 변동비의 원가 산정에 동일한 조업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AQ 계산하는 게 아니죠. 총 실제 노무비가 얼마냐 그랬죠. 이 금액이 전체가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아래서 다시 요거 지울게요. 아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변동비에서 사용되는 조업도의 시간과 다음에 노무비에서 사용되는 조업도의 시간은 같은 거예요 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아래서 계산을 해서 변동제조간접비에서 노무 시간을 계산을 해서 위로 노무비로 넘겨주게 되면요 실제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 175,000원에서 25,000원만큼 더하시게 되면요 실제 시간 대비 표준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75,000원에 플러스 25,000원을 더하시면은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는 20만원이 되실 거고요. 그러고 앞에 AQ가 지금 물음표니까 정리를 하면은 물음표 곱하기 80을 했을 때 20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하던 것처럼 곱하기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게 되면 물음표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20만원 나누기 80을 하시면은 실제 노무 시간은 2500시간 되셨죠? 여기가 2500. 그럼 그 2500이 위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위로 이으면 현재 노무비 실제 입률이 얼마라 그랬냐면 3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시간이 2500시간 곱하기 30을 하시면은요. 계산되시는 금액은 2500 곱하기 30을 하면은 75,000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겠네요. 다음 아래로 계속 가볼게요. 자, 24번 갑니다. 24번 3일은 변동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채택하고 있대요. 되셨죠? 자, 노무비의 가격 차이가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노무비의 능률 차이가 3만원이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요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무슨 소리가 되냐면 노무비에서 실제 시간과 노무비에서 표준 시간을 비교했더니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노동시간이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불리한 차이는 이게 아니죠. 불리한 차이는 요거죠. 노동시간이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되셨어요? 그러면 아래서도 변동제조간접비도 실제 노동시간과 표준 노동시간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위에 거랑 같아야 되니까 노동시간이 실제로 더 들어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변동제조간접비의 능률 차이도 불리하게 발생한다.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로 계속 갈게요. 자, 25번 3일에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실제 발생액과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총 차이라고 부른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 창을 조금 줄일게요. 요 정도도 괜찮으시죠?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와 다음에 실제 고정제조간접비와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뭐라 그러냐면요. 앞에 거 뒤에 거는 제가 위에서 문제 풀다가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결국 이게 총 차이라 그랬었죠.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노무비 풀 때였나? 그때 제가 노무비의 총 차이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의 차이로 보셔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노무비에 대해서 실제 발생액과 예산 차이를 예산이 가운데 거예요. 이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산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가격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예산 차이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맞고요. 다음 3번 고정제조간접비의 예산과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의 차이. 그러면 가운데와 맨 끝에 있는 걸 물었어요. 그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겠네요. 되셨죠? 고정제조간접비의 예산은 이게 예산이라 그랬죠?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비 아니라 기준조업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준조업도.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괜찮으시죠?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액은 실제 산출량에 생산된 표준조업도 이렇게 가시면 맞는데 예산은 기준조업도입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다음 아래로 계속 갈게요. 자 26번 갑니다. 26번 자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서 3일에 2월의 고정제조간접비의 조업도 차이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으신 게 뭐가 나와 있으시냐면은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지금 조업도 차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를 물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예산이 지금 얼마냐면은 54,000원이라 그랬죠? 그럼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54,000원인데 지금 현재 앞에 거와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SP가 있죠. SP 되셨죠? 표준 배부율. 그래서 현재 지금 기준 조업도가 몇 시간이냐면 12,000시간이래요. 자 그럼 요게 12,000시간 곱하기 물음표를 했더니 나오는 게 54,000원입니다 라는 설명이 될 거고 정리하면은 12,000원에 곱하기 물음표를 했더니 54,000원이 되니까 지금 12,0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시게 되면은 표준 배부율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4,000원 나누기 12,000을 하시면 표준 배부율이 지금 얼마가 되시냐면은 4.5가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표준 배부율이 4.5구나 라는 거 계산을 하실 수 있고, 이 4.5를 옆으로 넘겨서 뒤에가 4.5구나 가 되실 거고, 자, 그러고 문제를 또 보게 되면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15,000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SQ가 위에서도 계속 설명드릴 때 실제 생산량 대비 표준입니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뒷자리 들어가시는 게 15,000, 다시 좁네요. 자, 앞에다 조금 당길게요. 15,000 곱하기 다음에 4.5를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마지막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율이 되실 거예요. 배부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4.5가 되시면은 67,500원.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54,000을 하시면은요, 지금 표준 쪽으로 이렇게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얼마냐면은 13,500원만큼 유리한 차이입니다.가 되시겠네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또 갈게요. 자, 여기서 보충 설명 하나만 하면은 고정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는 능률 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정비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임차료 같은 게 있거든요. 임차료는 뭐 저희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안 하든, 되셨어요? 저희 이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3주 가까이 학원 문을 오픈을 안 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3주가 아니죠. 12월 달에도 하고 2월 달에도 휴업하고 막 그랬는데 3주가 아니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휴업을 해도 결국에 임차료는 계속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수업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하나도 안 하든, 되셨어요? 시간 대비 임차료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능률 차이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되셨죠?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아래, 자 27번 계속 갑니다. 3일은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산과 라고 적혀 있네요. 예산과, 그럼 요거겠네요. 자,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자료는 요걸 거고요. 자, 또 갑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4시간이다. 실제 생산량은 2,500이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SQ가 되겠네요. 그죠? 실제 생산량 대비 표준 시간이니까 그게 SQ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는 기준 조업도로 예산 조업도를 사용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조업도 차이가 얼마냐, 지금 요거 물었죠. 자, 그러면은 예산액이 얼마 있으시냐면요, 예산액이 4,000원이 있대요. 자, 그럼 요 자리 들어가시는 게 4,000원일 거고, 조업도 차이 물었으니까 앞에 거 실제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직접 노동 시간이 기준 조업도가 지금 예산 조업도랑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게 기준 조업도인 거죠. 8,000시간이. 그래서 기준 조업도는 8,000시간일 거고, 곱하기 SP는 물음표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산식을 정리해서 SP를 계산하고 뒤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000이 될 거니까 지금 현재 8,0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SP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0.5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SP는 0.5. 그러고 이 0.5가 다시 뒤로 돌아가겠죠. 자, 그럼 뒤에 자리 들어가시는 게 0.5고요. 자, 그러고 SQ는 지금 얼마냐면은 아까 제가 4시간 곱하기 2,500이 결국 SQ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가 2,500 생산량에, 칸이 작네요. 자, 밀려서 좀 쓸게요. 2,500 곱하기 4를 했을 때 그게 SQ고, 그러고 뒤에 0.5를 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아하, 자, 곱하기, 자 0.5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마지막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이란 얘기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2,500 곱하기 4 곱하기 0.5를 하시면요, 마지막 결과가 5,000원이에요.
됐죠? 조금 이제 아기자기하게 좋게 말하면 아기자기한데 자 지금 조업도 지금 표준 배부액 쪽으로서 1000원이 지금 더 크죠? 그러니까 조업도 차이는 1000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3번이시겠네요.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아래 28번 3일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표준 노무 시간이 제품 한 단위당 5시간이래요. 단위당 시간이래요. 이게 표준 단위당 시간. 제품의 실제 생산량이 2120이래요. 그럼 5에 2120을 곱하시면은 SQ가 되실 거예요. 고정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2492만원이다. 앞에 실제가 2429만원이랍니다. 3일은 고정제조간접비의 고정제조간접비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되며 기준 조업도가 10,000시간이래요. 자, 기준이 10,000시간이래요. 됐죠?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산 차이가 436만원이면은 436만원 유리하다면 조업도 차이가 얼마냐? 그럼 SP를 계산해서 뒤로 넘기면은 바로 조업도 차이를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실제가 얼마냐면은 실제가 2492만원이래요. 자, 그리고 기준 조업도 10,000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10,000시간에 물음표를 했더니 나온 결과가 지금 얼마인지 아직 모르죠. 그러면 예산 차이를 비교해서 가운데 걸 내줄게요. 예산 차이가 얼마냐면은 유리한 차이로 지금 436만원만큼 유리한 차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2492만원보다 지금 기준 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2492만원 플러스 436만원 더 하시면요 가운데 기준 조업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시면 2928만원이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산식 정리하면 2920 다시 만원 곱하기 물음표는 2928만원일 거니까 나누기 만으로 나눠주시면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나눠주시면은 SP에 들어가는 건 얼마냐면은 2928원이에요 2928원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거는 위로 살짝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SQ를 계산해야 되는데 SQ는 실제 생산량 대비 표준 단위당 시간. 그러면은 2120개를 생산했는데 단위당 시간이 5시간이라 그랬죠? 5시간 곱하기 다음에 SP가 지금 얼마냐면은 SP가 2928원이죠. 자, 그럼 2928원 하시게 되면은 곱하기 5 2928원 하시면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시는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은 36,800원 되셨죠? 그럼 조업도 차이는 표준 쪽으로 더 크니까 유리가 될 건데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면요 175만6,800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겠네요. 자, 다음 아래로 계속 갈게요. 자, 계속 갑니다. 아래. 자, 3일은 최대 조업도를 70%를 기준으로 라고 보이시죠? 자, 그럼 그게 기준 조업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조업도가 현재 70%래요. 쉽게. 최대 조업도의 70%. 자, 그랬을 때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며 당해 연도의 불리한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를 보고하였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70% 최대 조업도의 70%를 소비했더니 불리한 차이래요. 되셨죠? 자, 또 갈게요. 근데 만약 최대 조업도의 90%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했다면 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70%도 불리한 차이인데 이거를 90%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70%도 불리니까 당연히 90%도 불리겠죠. 되셨죠? 그래서 조업도 차이는 분리, 조업도 차이는 증가. 되셨죠? 근데 뒤에가 조업도 차이고 앞에는 예산 차이죠. 쉽게 앞에는 금액 차이인 거고 가격 차이인 거고 뒤에는 이제 생산량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지금 생산량만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앞에 예산 차이는 불변이 되시겠네요. 가격 차이는 변화가 없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아래 갈게요.
앞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언급이 분리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지금 금액에 대해서 변동에 대한 지문은 하나도 안 나왔고 생산량에 대한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앞에 건 불변, 뒤에 거는 증가. 다음 아래.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 3일은 5,000개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에 대한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있대요. 자, 그럼 지금 기준을 지금 조업도를 기준으로 조업도 기준 조업도를 개수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위에 31번 29번 풀 때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지금 문제에 적혀 있었거든요. 28번 풀 때는 고정제조간접비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량으로서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고정제조간접비가.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기준 조업도가 지금 5,000개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 기준이 5,000일 거예요. 됐죠? 지금 문제에서 다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고 뒤에 보면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4분법이죠. 원래 계산하시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1, 2, 3, 4 순으로 해서 4분법으로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실제 제조간접비가 지금 얼마냐면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고정제조간접비가 150만원이래요. 자, 그럼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150. 다음 또 갑니다. 그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요게 연간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연간 고정제조간접비 앞에 그냥 더해져 있는 금액이 고정비예요. 그리고 고정비가 100만원이 지출될 거라고 예산을 잡았고 뒤에는 시간당 100원의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산을 잡았고 들어간 시간을 곱하게 되면요 총 예산이 되시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두 번째 자리 예산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요. 다음 그랬을 때 표준 배분율은 얼마가 되냐면은 200이 될 거예요. 됐죠? 이 앞에 산 시간 앞에서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산식들은 생략을 하면서 쭉 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5,000 반대편으로 이항을 나누시는 거 앞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로 SP를 넘겨주게 되면 여기가 200이 될 텐데 현재 문제에서 지금 실제 생산한 생산량이 몇 개냐면은 10,000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10,000원이 돼요. 10,000원, 10,000개.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자리 들어가시는 거는 200만원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개라 그랬잖아요. 개.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계속할 때 뭐 했었냐면은 실제 생산량의 SQ가 실제 생산량의 곱하기 표준이다 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SQ다. 그랬을 때 실제 생산량이 지금 10,000개인데 곱하기 지금 들어가시는 게 개라 그랬으니까 표준은 1개가 되는 거예요. 개당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SQ가 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조업도 예산 차이는 50만원이 분리, 다음에 조업도 차이는 100만원이 유리. 되셨죠? 그러면은 조업도 차이는 100만원이 유리, 다음에 예산 차이는 다음에 50만원이 분리. 됐죠? 자, 그럼 2번, 4번은 맞네요. 자, 그러고 위에 계속 채워볼게요. 그러면 실제 변동 제조간접비는 두 개의 차이. 실제 700만원 들었는데 150만원을 빼면 이렇게 변동비일 거니까 7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시면 실제 변동 제조간접비는 550만원. 다음 그러고 자, 실제 시간이 몇 시간 들었냐면요 51,000시간이 들었대요. 그러고 예상하고 있는 예산 SP 단위당 시간 표준 배분율은 100원을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시는 게 51,000시간 곱하기 100원 하시면은요 하단에는 510만원이 될 거고요. 소비 차이는 결국 40만원만큼 실제 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그러고 마지막 거. 자, 그러고 변동제조간접비는 이만큼이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변동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마지막 SQ는요. 실제 생산량의
다음에 곱하기 표준 단위당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산량이 10,000개, 표준 시간이 5시간 해서 뒤에 들어가시는 거는 10,000개 곱하기 5을 하시면 이게 표준 시간이 될 거고, 곱하기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 대비 표준 시간이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SP가 100원이었으니까 곱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실제 쪽으로 10만 원이 더 크니까 10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입니다가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1번.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자, 다음 31번. 제조간접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분법에 대해서 제조간접비의 차익을 분석할 때 소비 차이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3분법 얘기가 나왔죠? 3분법은 비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교를 소비 차이와 예산 차, 다시 소비 차이와 예산 차이가 있을 때 능률 차이와 조업도 차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소비 차이와 능률 차, 다시 소비 차이와 예산 차이를 더해서 비교를 하고요. 다음에 능률 차이 따로, 조업도 차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하시는 게 3분법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걸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더하고 다음에 요렇게 더해서, 되셨어요? 하나를 비교를 하고 다음에 요렇게 비교를 해서 2개를 비교를 하고 다음에 요렇게 비교해서 3개를 비교해서 3분법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2분법 얘기는 옆에 32번 가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제조간접비 3분법을 비교할 때 소비 차이가 얼마네요? 소비 차이가 이제 앞에 게 소비 차이거든요. 1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1번 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5만 5천 원이래요. 그럼 요렇게 더했을 때 요걸 더했을 때 지금 15만 5천 원이라 그런 거고요. 자리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되셨죠? 자, 그러고 아래 보시게 되면은 고정제조간접비의 예산이 8만 원이래요. 되셨죠? 자, 그럼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냐면은요, 이 자리가 8만 원. 되셨죠? 그러면 요렇게 비교를 한다 그랬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해서 가운데 거 실제 시간 대비 표준 배분율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2개를 더해서 비교를 하시면은 소비 차이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면 8,000시간. 그럼 이 자리가 8,000 곱하기 다음에 표준 배분율이 얼마냐면 10원이시죠? 10원 하시면 이게 8만원. 그러면 8만원과 8만원을 더하시면요 16만원이시죠. 되셨어요? 그럼 현재 표준 쪽으로 5,000원이 더 큰 상태네요. 되셨어요? 여기다 쓸까요? 표준 쪽으로 5,000원이 더 큰 상태네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5,000원 유리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아래 32번. 자, 32번 2분법 얘기가 있는데 2분법은 이제 비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교를 할 때 요렇게 더하고, 되셨어요? AQ 곱하기 AP와 실제 고정제조간접비를 더하고 SQ 곱하기 SP와 기준 조업도 곱하기 SP를 더해서 요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업도 차이만 따로 놓고 요렇게 더해서 하나, 다음에 요렇게 더해서 하나를 비교해서 1을 내고 예산 차이를 내고 1. 되셨죠? 그러고 기준 조업도에 대한 예산과 뒤에 고정제조간접비 배분액을 비교해서 조업도 차이를 내서 2를 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2분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산 차이는 변동제조간접비만의 차이를 포함하며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는 조업도 차이만 포함한다. 조업도 차이는 고정제조간접비의 차이가 맞아요. 근데
예산 차이가 앞에가 예산 차이거든요. 이분법에선 예산 차이는요. 고정제조 간접비도 들어가고 변동제조 간접비도 들어가요. 그래서 1번 틀리셨고요. 되셨죠? 자, 다음 2번. 예산 차이는 변동제조 간접비와 고정제조 간접비의 차이. 고정제조 간접비가 일부가 포함되면 오케이. 전체 고정제조 간접비 중에 일부가 포함되시는 거죠. 앞에 두 개. 되셨어요? 그리고 고정제조 간접비 일부가 포함되며 변동제조 간접비는 총 차이가 들어간다. 되셨어요? 앞에 거, 뒤에 거 다 들어가니까. 다음 조업도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비의 차이만 일부가 포함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되셨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예산 차이는 변동제조 간접비의 일부만 아니죠. 전체 들어간다 그랬죠. 다음 4번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에는 모두 변동제조 간접비와 고정제조 간접비의 차이가 들어간다. 아니죠. 조업도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비만 들어가시는 거죠. 다방에 가시는 거 틀리셨고요. 다방이 2번. 다음 아래 갈게요.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의 처리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조정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이제 저랑 오프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조간접비 파트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불리한 차이도 있고 유리한 차이도 있고 불리한 차이도 있고 유리한 차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를 그냥 눈으로 보고 끝이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해서 전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다 반영을 시켜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품 T 계정이나 제품 T 계정에서 원가 계산을 하실 때는 사전적으로 표준원가를 계산을 먼저 하시고 표준원가 적용이라면 표준원가를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물건을 만들고 나서 실제 발생하는 원가와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런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들을 다시 제공품이나 제품, 매출원가에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작성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원가 요소별 비례배법, 총원가 비례배법, 매출원가 조정법, 기타 손익법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문제는 지금 책에는 계산 문제가 뒤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지금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 것만 지금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에 대한 말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 제공품이 100원 되셨죠? 간단한 계산 하나만 할게요. 총원가 비례배법으로 제품이 100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에요. 자, 그러고 매출원가가 얼마로 볼까요? 300원으로 볼까요? 자, 요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표준원가로.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불리한 차이가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100원의 불리한 차이가 총 불리한 차이가 100원이 발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불리한 차이란 의미는 실제로 원가가 더 들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실제로 원가가 더 들었으니까 지금 계산돼 있는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는 표준 원가로 계산돼 있는 거니까 이거를 실제 원가로 바꿔주게 되면은 100원만큼 원가가 더 들었으니까 제공품 계정이나 제품 계정이나 매출원가가 전부 다 증가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 원가가 더 들었으니까. 선생님 반대로 그럼 유리한 차이면은요 덜 들었으니까 감소해요? 네, 감소해요. 되셨죠? 거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오케이, 맞죠? 이거 지금 되셨죠? 그러고 매출원가 조정법이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이거를 이 100원 차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눠서 설명을 했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몰빵으로 매출원가에 다 갖다 때려 넣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여 차이 조정한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그러고 매출원가 조정법은 이 차이가 전부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니까 옆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제공품이나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 제공품이나 제품은 전부 뭘로 기록이 된다? 표준원가로 기록이 된다. 조정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맞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봐야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총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총원가 비례배분법을 계산을 하고 다음에 아래는 매출원가법을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럼 총원가 비례배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총 원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배율 퍼센트만큼을 이제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으로 나눠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리한 차이가 현재 100원 발생했죠. 100원. 자, 그랬을 때 제공품이 100원, 제품이 100원, 매출원가가 500원이죠. 그러면은 제공품으로 가시는 건 전체 총 원가니까 500원 대비 100원만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품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불리한 차이가 100원인데 제공품의 현재 표준 원가 금액이 100원, 전체가 얼마냐? 5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공품으로 가시는 거는 20원만큼이 불리한 차이가 반영이 되실 거고요. 기말 제품으로 가시는 거는 100원 중에 곱하기 100원 나누기 500을 해서 20원만큼 반영이 될 거고요. 매출원가로 가시는 거는 1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매출원가가 300원이라서 나누기 전체 500원으로 하시게 되면은 100원 곱하기 3 나누기 5 하시면 60원만큼 반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각자 얼마씩 늘어나게 될 거냐면 총원가 비례배분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서부터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파란색. 자, 그래서 제공품이 20원 증가하게 되고 되셨죠? 제품도 20원 증가하게 되고 매출원가도 60원 증가하게 되겠죠? 한 번 더. 매출원가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100원을 매출원가에 다 갖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100원 이렇게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색으로 매출원가법을 쓰게 되면요, 제공품 변화 없음, 다음에 제품 변화 없음, 매출원가 100원 증가 되셨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결국 제품 T 계정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원가라서 이게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서 비용으로 되시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말 정리를 하시면은요, 검정색으로 써볼까요? 총원가 비례배분법을 했더니 매출원가가 60원 증가해서 비용이 60원 증가했는데, 다음에 다시 매출원가법을 했더니 비용이 100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법이 비용이 40원만큼 더 늘었죠. 그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해되세요? 다시 안분을 해서 나눠서 총원가 비례배분법을 했더니 매출원가가 60원이 증가했고, 다시 매출원가 60원 증가했고, 매출원가법은 전부 다 매출원가에 추정을 하니까 1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매출원가라는 건 결국 비용이니까 되셨어요? 총원가 비례배분법은 비용이 60원 증가를 하고, 다음에 매출원가법 같은 경우 비용이 100원 증가하니까 매출원가법이 비용이 더 늘었죠. 그럼 비용이 늘어난 만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1번. 그리고 그 차이가 만약에 불리한 차이가 아니라 유리한 차이라면은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유리한 차이라면 줄어들 거니까, 다시 비교한 차이가 유리한 차이면은 매출원가가 줄어들 거니까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으로 가시는 거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가 맞는 얘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